전국에 계신 EB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탐스러운 물리 투로 만나는 31강째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30강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31강에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 예고에서 말씀드렸듯이 물리 투의 꽃이다. 다시 말해서 물리원 학생들은 전혀 들어본 바가 없다. RLC 회로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직류 회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자체 유도와 상호 유대까지는 직류 회로였어요. 오늘 공부하는 것은 교류입니다. 얼터너티브 커런트, 교류, 시간에 따라서 계속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공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전자기 유도에서 발전의 원리가 됐었을 때에 우리 전자기 유도 발전의 원리였는데 터빈을 돌려줬을 때 그때 만들어진 것이 교류 발전기. 이 교류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이 뭡니까? 저항이죠. 그래서 L이 뭡니까? 코일입니다. C가 뭡니까? 축전기입니다. 그래서 코일과 축전기를 먼저 공부한 이후에 우리가 RLC 회로를 접근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쉽고 명쾌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학습 목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야 될 내용이 첫 번째로 교류가 어떻게 발생이 되는가, 교류의 발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항과 교류회로. 이건 뭡니까? 이게 R이에요. R. 저항과 교류회로. 저항이 연결된 교류에서는 이 전압과 전류가 어떤 위상 차이, 위상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거 살펴보시고요. 세 번째로 코일하고 교류회. 이게 바로 RL 이렇게 되죠. 그래서 코일과 교류예요. 특히 이제 코일이 붙어 있었을 경우에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거 살펴보시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축전기와 교류회로. 축전기가 연결됐을 때 전압과 전류는 위상차가 어떻게 생기는지. 선생님 계속 지금 위상차를 말씀하고 있는데 직류가 아니기 때문에 교류이기 때문에 위상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위상차를 잡아주는 것이 오늘 수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RLC 회로. 이렇게 2번과 3번과 4번을 연결하는 것이 RLC 회로입니다. 그래서 RLC 회로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특히 이제 RLC 회로에서 전압을 구하거나든가 그다음에 저항, 임피던스 값을 구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죠. 자, 그래서 RLC 회로에서 R 빼고 LC 두 개 연결하면 전기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전기 진동을 가지고 전자기 파, 그래서 우리 EBS에서 라디오 FM 104.5MHz 이렇게 전파를 쏘는 것도 바로 RLC 진동을 사용함으로써 전파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달려갈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로는 162쪽을 힘차게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교류 회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습니다. 자, 그러면 교류 회로를 위해서 우리 함께 자료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교류라는 것은 우리가 다 공부를 했어요. N극과 S극, 어떤 친구가 또 착각하는 친구가 있는데 요 뒤에 S극이 있는 거예요. 요 뒤에 N극이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석은 항상 두 개의 극을 같이 갖고 다닌다. 자기 쌍극 공부하셨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여기에서 바로 선생님 요거 갖고 와야 되겠네요. 요렇게 요 파란 게 바로 뭘 하냐면 오메가라는 각속도, 우리 등속 운동에서 공부했는데 이 오메가라는 각속도를 가지고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 선생님 지금 우리 EBS 스튜디오에서 결국 선생님이 요 상태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각속도 오메가를 갖고 돕니다. 돌아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영이 됐어요.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영이 돼. 90도가 돼. 아하, 선생님 요게 바로 요 사각형 디귿자형 도선을 지나가는 자기력 선속을 우리가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강력하게 많이 지나가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요 상태 바로 자기력 선속에 대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력 선속이 어떻게 하면 제일 많이 지나갑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요거는 파이 제로 코사인 오메가 t가 된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됐었을 때에 최대값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선생님 코사인 오메가 t가 바로 0이나 180도일 때 최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0이나 180도일 때 최대가 된다. 자기력 선속이 지나가는 게 최대가 된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때 우리는
겁나 중요한 거 하나 공부했습니다. 이제 교류가 발생을 할 텐데 그러면 유도 기전력은 형태가 코사인 형태가 안 돼버려요. 자 보세요. 지금부터 자 긴장 푸시고 긴장을 딱 푸셔야 돼요. V는 이거로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뭐라 그랬어요? 파이라 그랬죠. 그러면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니까 방금 전에 공부하셨던 바로 파이 제로 코사인 오메가 t를 이렇게 미분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감독님께서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고 그러던데 코사인 오메가 t 앞에 파이 제로 붙으세요. 파이 제로 코사인 오메가 t를 미분을 하셔버리면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마이너스 사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사인이 되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가 돼버려요. 그리고 n은 그냥 상수로 있었어요. 그럼 n 그대로 둘게요. 뭐 1로 하셔도 되고요. n 그대로 두고 요거 이제 속미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깥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아하 선생님 n 파이 제로 속미분 하니까 오메가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선생님 요게 바로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요거 미분하라 그 말이에요. 한번 하니까 요 나머지 것을 상수로 처리해 버릴게요. 그래서 v 제로 요거 진폭입니다. 그래서 사인 오메가 t가 된다. 그래서 시험에 겁나게 많이 나오는 것이 교류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요렇게 자기력 선속이 변했죠. 그 자기력 선속이 변한 것을 미분 때려주세요. 미분 때려주니까 코사인을 미분 때리니까 사인 형태다. 그래서 앞으로 무조건 이해됩니다 선생님. 이해되지. V는 V제로 사인 오메가 t다. 요거 하나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에 무조건 나왔다 하면 바로 여기가 나오는 거죠. 선생님 유도 기전력이 최대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유도 기전력이 최대가 된다라는 것은 V는 V제로 사인 오메가 t가 최대가 된다라는 그래서 형태가 이런 식으로 쫙 됩니다. 그래서 우후 선생님 이런 식으로 형태가 지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형태가 되니까 여기가 t가 되겠죠? 주기 t. 그래서 여기는 2분의 t의 형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90도가 됐었을 때에 최대가 되는 것은 바로 자기력 선속 지나가는 것이 최대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한 바퀴 돌 동안에 이 오메가를 세타로 나타낸 거예요. 0, 90도, 180도, 270도, 360도.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한 주기가 된다. 그래서 그거를 미분 때리니까 코사인의 형태가 사인의 형태로 전환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바로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계속 바뀔 거니까 이게 바로 교류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만약에 이 그래프 넘기기 전에요. I는 이거로 R분의 V에서 이 V의 형태하고 똑같은 형태로 될 것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IT 그래프가 되겠죠. 유도 기전력의 형태가 이렇게 IT 그래프. 똑같이 이런 사인의 형태가 될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인 똑같이 위상차가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류가 발생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이거죠. 이걸 반드시 기억해 줘야 돼요. 코일을 자기장에서 회전시키면 코일을 지나는 자기력선이 변한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변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변하는데 주기적으로 크기와 방향이 계속 바뀐다 이거죠. 이게 교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 자기력 선속을 먼저 정의를 때려야 되겠죠. 그래서 파이 제로 코사인 오메가 t 요거 기억해 주시고 요것을 미분을 때려 가지고 나타낸 것이 이 전압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해 주라라는 것이죠. 요게 우리가 정리를 반드시 해 줘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 포인트로 바로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키 포인트. 만약에 코일에 유도되는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교류에서 말이죠. 교류에서는 V는 무슨 형태다? 사인의 형태다. V0 사인 오메가 t. 기억하세요? V0 사인 오메가 t, V0 사인 오메가 t. 그래서 사인의 형태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교류가 발생되는 것에서 알아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RLC 회로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저항이 붙어 있는 경우에서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항과 교류 회로 요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로는 162쪽에 이제 드디어 RLC 회로에서 저항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코일 붙어 있고 축전기 붙어 있고 그걸 차례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항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할 건지 매우 쉽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 보시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장 푸시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관심 사항은 전압하고 전류가 위상차가 어떻게 될까?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전압의 형태가 주기적으로 크기도 커지고 방향도 달라지는 사인의 형태가 된다 그랬죠. 그래요. 그러면 전압은 사인이구나. 사인이라고 딱 쓰면 돼요. 사인. 자, 그러면 여기에 교류가 흐른다라는 것은 이 유도 기전력의 방향이 바뀌면서 유도 전류의 방향도 뭐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계속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요 R이 걸려 있는 이런 상태를 그렇게 저항과 교류회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거 되게 쉬운 거예요. 보세요. I는 R분의 V잖아요. 그러니까 R분의 V니까 요 R분의 V에서 V를 요 그대로 써버리세요. R분의 V0 사인 오메가 T. 게임 끝. 자, R분의 V0를 상수값으로 처리해가지고 진폭이라고 써버리면 결국 선생님 말이 맞군요. 그래. 결국 시험에 전압과 전류는 위상차가 없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전압이 최대일 때 전류도 최고예요. 이게 위상차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 이게 결국 전압도 사인 형태가 되고 전류도 사인 형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선생님 우리가 그 전에 알고 있었던 거 건전지 이렇게 연결했을 때는요 그냥 여기 10V 이렇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교류를 걸어주면 이 10V 값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0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10루트가 될 수도 있고 계속 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류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하, 저항은 이렇게 저항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전류하고 전류가 최대면 전압도 최대가 된다. 위상차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된다 이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 R이 붙어 있었을 때의 교류에서의 위상차를 나타낸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자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바로 여러분들 친절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교류라는 것은 V도 V0 사인 오메가 T.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은 이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V0 사인 오메가 T. 그런데 I는 R분의 V0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I0 사인 오메가 T가 된다. 그래서 정답 V도 사인 오메가 T, I도 사인 오메가 T니까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앞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등장하면 전압과 전류는 위상차가 없다. 다시 말해서 같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교류 지금 감을 잡으셔야 돼요. 시간에 따라서 전압의 크기, 전압의 방향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이 저항이 이렇게 있었는데 좀 바뀌면 우리가 이거 하나 생각해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교재 162쪽에 왼쪽 날개, 선생님이 이제 날개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죠. 162쪽에 왼쪽 날개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시료값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료값. 이게 뭐냐면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그러면 선생님 전압이 지금 요거 보시면서 하자는 거죠. 전압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바뀌어.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평균을 내버리면 요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돼버리니까 0이 돼버리잖아요. 평균이. 이런 거 안 돼. 그래서 물리에서는 똑똑한 친구들이 어떻게 해버리냐면 요 마이너스를 제곱시켜버려요. 그렇지. 역시 이 물리하는 사람들은 똑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제곱시켜보면 위에가 되잖아요. 이거의 평균값을 내버리는 거죠. 이거에. 아, 이게 바로 시료값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교류의 전압이 220V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220V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착각하지 마요. 220 곱하기 루트 2. 자, 우리 감독님도 열심히 지금 쳐다보시는데 220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2. 이것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220V라고 말하는 거 그것이 바로 시료값인데 시료값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잘 보세요. 루트 2분의 1의 최대값 V0. 그러면 선생님 전류의 최대값 시료값도 어떻게 나타냅니까? 루트 2분의 1의 최대값. 그러니까 지그자그로 곱해보니까 결국 우리가 V0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아, 사실은 V220에다가 루트 2를 곱한 값이다. 그래서 그 평균값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시료값이다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1번은 뭐 110V야. 그러면 사실은 1번이 110V라는 것은 시료값인 거죠. 이것은 최대값은 여기다가 루트 2를 곱해야 돼요. 그리고 110V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하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 이게 시료값이다.
그러면 선생님 실효전력이라는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긴장 푸시고 실효전력이라는 것은 뭐 P2라고 써도 되고 어떤 책은 뭐 평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건 그거 아닙니까? 요 두 개를 갖다 쓰면 되죠. 루트 2분의 1 V0에다가 루트 2분의 1 I0를 써요. 그러면 요거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V0 I0. 그래서 이걸 어떻게 씁니까? 2분의 1 P0 이렇게 씁니다. 아, 선생님 이해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제 물리툴을 배웠으니까 엄마 이 전류는 교류야.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이 220에서 마이너스 220이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220 루트 2에서 마이너스 220 곱하기 루트 2 이런 형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220 그거는 뭘 의미한다? 실효값, 평균값을 의미해준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줍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키포인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앞으로 선생님 저항 아래 흐르는 전류의 위상이 전압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관심사항은 그거라니까요. 요 우리가 전압도 V고 그다음에 전류도 진폭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전류도 사인 그래프, 전압도 사인 그래프. 결국 위상이 없다, 위상차가 없다, 위상이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잘 들으시면 나중에 이제 RLC 회로에서 선생님 왜 지금 위상차를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가 두 번째로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는 RL, 이제 L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딱 L 뭐예요? L 코일이죠, 코일.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도선에 이렇게 코일을 이렇게 감아놨잖아요. 코일을 감아놨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 방금 전 시간에 우리 전 강좌에서 뭐 공부했냐면 자체 유도하고 상호 유도를 공부했죠. 근데 교류에다가 있잖아요. 이렇게 코일을 갖다 놓게 되면은 어떻게 하는 일이 벌어지냐면 자체 유도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에브리바디 뭐 한다 했어요? 방해해요, 방해.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 그래서 아하, 선생님 코일이 붙어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주세요. 그게 바로 L이 되겠습니다. L.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세 번째로 코일과 교류 회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회로에 코일이 붙어 있는 경우를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하죠. 자, 긴장 푸시고 AD님 코일과 교류 회로요. 그러면 이것도 전압하고 전류가 위상차가 어떻게 되는가? 자, 이게 오늘 수업의 목표예요. 계속 위상차를 찾아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긴장 푸시고 이게 코일이잖아요, 코일. 그러면 여기 전압이 V0 사인 오메가 T가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L이 있어가지고 자체 유도 기전력이 생겨요. 뭐가 생겨요? 자체 유도 기전력. 자체 유도 기전력.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차례대로 하셔야 돼요. 기전력이 이렇게 생긴다. 그러면 우리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어떻게 구하려냐면 이렇게 구하려는 것이죠. 친절한 제근시 보세요. 이 V라는 것을 한번 써볼게요. V는 V0 사인 오메가 T. 그러면 I의 위상차를 어떻게 고재근 선생님이 찾는지 보세요. 우리 교재에도 나왔는데 얼마나 이렇게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이 우리 그 과학자들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면 선생님 우리 여기에 걸어진 거 말이죠. V0 사인 오메가 T에다가 여기 자체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 그랬는데 그 식이 뭐예요? 마이너스 L 델타 T분의 델타 I. 그런데 V는 이꼬로 이게 뭐예요? IR. 그런데 이게 이걸로 다 사용돼 가지고 이게 0이 돼 버리네. 그죠? 그러면 하하, 선생님 여기에서 생기는 자체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이거랑 같습니다. 근데 요거하고 요게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식 써볼게요. 이거 두 개 같은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 고재근 선생님 진짜 미분 적분 같은 거 안 하신다 그랬는데 딱 한 번만 적분해 볼게요. 나도 잘 하진 못하는데 딱 한 번만 해볼게요. 긴장 푸시고 이거 이쪽으로 넘기세요. 그럼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또 우리 AD님도 지금 긴장하시고 뭐 고재근 선생님 또 미분 틀릴까봐 막 사인 오메가 T 리코로 델타 T분의 델타 I. 그러니까 결국 미분을 했더니 이것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걸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적분을 실시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 소극적분 한번 실시해야 되겠으나 소극적분을 한번 실시하면 V0 그다음에 오메가 L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사인을 적분하니까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을 적분하니까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게임 끝. 이게 바로 전류예요.
선생님 좀 이거를 어떻게 좀 변형을 시켜줄 수 없겠습니까? 변형을 시켜줄게요. 변형을 시켜줄게요. 그래서 요것을 우리 감독님 그대로 제가 맑게 적분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저 위로 갑니다. 오, 똑같네. 선생님 겁나게 적분을 잘하셨네. 그러면 요걸 우리가 변형시킵니다. i는 요거 코사인을 사인의 형태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오메가 L분의 V0 요거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를 바꾸면 사인 그렇죠. 오메가 t 빼기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뭘 보려고 그러냐면 보세요. 전압은 V0 사인 오메가 t의 사인 형태야. 그런데 전류도 사인 형태로 나타냈는데 결국 어떻게 나타냈냐면 오메가 t 빼기 2분의 파이니까 요거 이렇게 2분의 파이 뒤쳐지네요. 2분의 파이 뒤쳐져. 그래서 시험에 만약에 코일의 교류 회로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전압하고 전류 중에서 누가 앞서요? 그렇죠. 전압이 전류보다 2분의 파이 앞선다. 그냥 머리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쫓아오시면 됩니다. 이따 다 설명을 들으면 RLC에서 제가 한 방에 해결해 드릴 테니까 그냥 이런 거 적분할지도 마시고 그냥 쫓아오세요. 그러면 아하 선생님 지금 코일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전압이 전류보다 위상차가 90도 앞서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자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선생님 이제 이거 봅시다. 자 선생님이 칠판에다 판서했던 것이 그대로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자 교류는 V0 사인 오메가 t가 된다. 그래서 i는 마이너스 오메가 L V0 코사인 오메가 t의 그래프를 형태를 선생님이 바꿨죠. 어떻게 바꿨어요?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V0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렇죠. 사인 오메가 t 빼기 2분의 파이. 자, 이 값을 해석한 게 보세요. 딱 보세요. 이 값을 해석한 게 전압하고 전류의 위상차가 나와 있잖아요. 누가 더 앞선다 그랬어요? 그렇죠.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빠르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안 지우고 놔둔 거예요.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빠르다. 그 다음에 딱 보세요. 이게 바로 물리2예요. 여기 보세요. 선생님, I는 오메 법칙에서 I는 R분의 V, R분의 V. 그러면 AD님, 요 오메가 L이 R과 같은 저항과 같은 역할을 하네요. 저항과 같은 역할. 코일이 저항과 같은 역할을 해.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오메가 L을 유도 리액턴스라 그래. 자주 안 쓰니까 이름이 어렵잖아요. 유도 리액턴스. 그래서 저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XL 유도 리액턴스 리커로 쓰세요. 오메가 L. 그럼 오메가를 공부했잖아요. 2파이 F가 오메가잖아요. 그래서 등속 오는 동에서 공부한 거잖아요. 2파이 FL이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하 선생님 이제 이해가 됩니다. 어떤 회로에다가 코일을 갖다 대면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저항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저항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옴이라는 이렇게 단위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유도 리액턴스다. 저항과 같은 역할을 해준 게 등장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 이제 RLC에서 L과 C까지 다 공부하면 선생님이 또 스피커 이야기 해줄게요. 그래서 스피커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자 자료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물어보게 되면 L이야 L. 그럼 코일이 있어요. 코일의 전압은 전류보다 위상이 90도 빠르다. 그래서 이제 천천히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보세요. R, L, C 항상 이렇게 쓰세요. 그래놓고는 지금 L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VL, VR, VC 이렇게 쓰세요. 그래놓고는 뭐라고 외우시면 되냐면 코일이 있는 경우에는 코일이 이거잖아요.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앞서다. 그래서 저항만 붙었을 때는 R과 I가 위상차가 없어요. 그래서 RI를 딱 써놔. 그래서 I는 요 코일이 있던 축전기가 있던 전류는 일정한 거니까. 그래서 결국 이 I를 고정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앞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따가 또 RLC 회로 하면서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우려고 지금 벌써 어떻게 외워야 될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미리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RLC 무조건 먼저 써요. RLC 먼저 쓰시고 그다음에 L을 이렇게 쓴 다음에 전부 전압으로 표시해 주세요.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전압이 90도 앞선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쫙 해 주신 겁니다. 자, 이것이 쫙 이해가 됐으면 이제 R도 했고 L도 했고 이제 그러면 뭐가 있어요? C 자막은 네 번째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가 축전기와 교류회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축전기라는 게 뭐냐면 결국 전하를 담아놓는 그릇이라 그랬죠. 그래서 축전기가 끼어 있었을 때 회로에 교류회로에 있었을 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선생님과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전기가 연결된 경우 자료 주실까요? 자, 그러면 바로 또 이제 답이 나왔어요. V하고 I가 위상차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선생님 여기 지우기 여기다가 이만큼 한번 써놓을게요. V하고 I가 위상차가 없다. 그렇죠? 없다. R일 때는 그다음에 L일 때는 V하고 I가 위상차가 V가 더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거 C야 C. 자, 그리고 공부를 이제 여기서 하자라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굉장히 쉬워요. 자, 우리 이렇게 공부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V야, V. V는 V0 코스 사인 오메가 t. 그럼 I는 어떻게 구할 거냐? 그렇죠? I. V하고 I의 위상차. 사인이냐, 사인 코사인이냐 이거 보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보세요. 긴장 푸시고 딱 봐보세요. 어떻게 여러분들 접근하셔야 되면 이 Q에 걸리는 전하량이 얼마야? Q는 이꼴 뭔 V? CV. 이거 공부 안 했으면 지금 안 되는 거죠. 차례대로 공부하셨어야 되니까. 그럼 Q는 이꼴 CV니까 축전기에 걸리는 요 Q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구해봅니다. Q는 CV라 그랬잖아요. CV.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C를 곱하는 거다. 그래서 Q는 C를 곱해주니까 CV0 사인 오메가 T. 게임 끝! 자, 그러면 이것이 구해졌으면 다 된 거예요. 어찌 됐냐? 보세요. I는 이꼴로 T분의 Q예요. 이게 전류의 정의 아닙니까? 그러면 dt분의 dq 하면 이제 적분이 아니라 미분이에요. 미분. 선생님 이거 미분하면은 i가 나와요. 그럼 미분합니다. 속미분 하겠어요. cv0 오메가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오메가 t. 게임 끝. 이것이 바로 전류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위상차를 고재근 선생님이 비교하려고 CV0 오메가 먼저 감독님 막 머리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 그럼 게임 끝. 이거 그대로 가지고 올라갈게요. 맞나 틀리나 보세요. 선생님 V는 사인 맞아요. 그 다음에 I는 보니까요 CV0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이거 변형시켜 놓은 거 똑같은 거. 그리고 결국 이걸 선생님이 무슨 형태로? 사인 형태로 바꿨다. 그러면 이걸 쫙 봐보세요. 지금 이거 보지 말고 이거 먼저 보세요. 우리 오음의 법칙에서 I는 뭐분의 뭐라 있어요? R분의 V는 있네. V는 있어요. 그러면 이 R의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R의 역할을 하는 게 C하고 오메가 C네. 오메가 C. 오메가 C분의 1이구나. 오메가 C분의 1. 그래서 이 R의 역할을 하는 것을 또 이게 뭐라고 했어요? 리액턴스라 그래가지고 X 뭐라고 쓰냐면 C 용량 리액턴스. 써보자면 오메가 C 분의 1이다. 그럼 오메가는 뭐였는데? 2파이 FC 분의 1이다. 자, 그러면 결국 선생님 축전기도 교류에서 회로에서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 안 좋아. 교류에서 달려있으면 저항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용량 리액턴스라 그래가지고 단위가 로를 써요. 그런데 눈치챈 학생들은 여기 있을 거예요. 봐보세요. 방금 전에 L일 때 XL은 오메가 C, 오메가 L이라 그랬잖아요. 그 오메가는 2파이 F라 그랬잖아요. 2파이 F에 L이에요. 그럼 눈치챘어요? 봐보세요. L일 때는 이거 저항과 같은 역할을 해요. C일 때도 저항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 진동수가 큰 게 저항이 커져버려요. 그럼 전류가 어떻게 해요? 안 흘러버려요. 근데 이거는 진동수가 뭐한 게? 작은 게 이게 커요. 그래서 전류가 안 흘러지는 거죠.
그럼 벌써 눈치챘나요? 여기 진동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주파수예요. 그래서 스피커에서 고음에다 쓰는 거, 고음에다 집어넣는 거, 고음은 통과해야 돼. 고음은 통과해. 고음은 통과하고 저음은 통과 못해야 돼. 그러니까 C를 붙이는 거예요. 고음에다가. 그 다음에 저음에다가는 아하 선생님 저음이 통과돼야 되고 고음은 통과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XL을 붙이는 거예요. XL. 겁나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하 주파수가 커지는 것이 통과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접근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 아닌 또 다른 자료들 같은데 보면 바로 R, L, C 이제 세 개 다 공부했는데 보세요. 여기 V하고 I의 위상차를 보니까 이 V는 사인의 형태가 되고 이 I는 코사인의 형태가 돼요. 그래서 위상이 전류가 더 높아요. 전류가 더 커. 얼마나? 2분의 파이. 그래서 이제 게임 끝. 여기 보시면 게임 끝났어요. 시험에 바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앞으로 R, L, C 위상차 없어요. 같아요. L, V가 I보다 90도 앞서요. C, I가 V보다 90도 앞서요. 그리고 그 과정들을 제가 적분, 미분 다 써가지고 설명해 드렸어요. 자료 한번 또 깨끗이 정리해 줄게요. 자, 우리 AD님. 자, 여러분들 결국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셔야 되는데 V는 V제로 사인 오메가 T 선생님이 얼마나 친절하면 두 번씩 설명해 주잖아요. I는 R분의 V에서 이 R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이걸 용량 리액턴스다. XC다. 그런데 XC는 이 오메가 C분의 1이다. 그래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XC는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2파이 FC분의 1. 그리고 방해하는 정도가 크려면 결국 어떻게 돼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압은 전류보다 위상이 90도 느리다. 그럼 전류를 기준으로 하면 전류는 전압보다 90도 앞서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이겠죠? 요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프레시 자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서 지금 뭐가 붙어 있나요? RLC 중에서 축전기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축전기가 붙어 있는 경우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선생님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됐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아무것도 아직 만들지 마시고 여기 이제 진동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교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자, 여기 이제 걸리는 VL을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그다음에 요 이제 우리가 인덕터 여기 그 값을 L 값을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자 RLC 중에서 우리 지금 뭐 붙어 있는 거냐면 축전기가 아니라 코일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일이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L 값을 조정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V 맥시멈 값도 다 나와 있고 자, 그럼 여기서 스타트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바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걸리는 요거 보세요. 요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죠. 계속 바뀌고 한 번 더 해볼까요? 전류의 방향이 스타트 버튼 눌러주시면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뀝니다. 이거 교류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래서 아하 선생님 여기 있는 그래프하고 여기 있는 그래프를 보니까 여기 위상차가 지금 몇 도입니까? 90도.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앞선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다시 한번 스타트 눌러주세요. 바로 90도의 각도를 유지하면서 걔네들이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위상차는 몇 도가 된다? 매 순간 90도다 이거죠. 매 순간 90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L 호일이 붙어 있는 경우에 위상차를 살펴보는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항이 붙어 있을 때는 위상차가 없어요. 전류와 전압과 전류가. 그다음에 L이 붙어 있을 때는 전압하고 전류 중에서 전압이 앞서요. 그다음에 C가 붙어 있을 때는 전압과 전류 중에서 전류가 앞서요.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한 방에 통합해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키포인트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건 C, 축전기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축전기가 있었던 경우는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느리다. 이 말은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선다. 똑같은 표현으로 사인 형태로 나타내도 되고 코사인 형태로 나타내도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RLC 세 개 다 붙어 있는 다섯 번째로 RLC 회로를 선생님과 함께 분석을 해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로는 163쪽에 RLC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직렬로 연결된 경우를 살펴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를 먼저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RLC 회로가 쫙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제 오늘 수업의 빅 하이라이트예요. 자, 지금부터 빅 하이라이트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전압이 V0 사인 오메가 t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순서대로 R, L, C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선생님 여기가요 40 볼트 R이 그 다음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50 볼트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냐면 20 볼트. 자, 그러면 이거 우리 AD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D님이 지금 대학교를 졸업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머리가 가장 빨리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교류를 걸어놨어요. 그러면 여기가 전이차가 여기는 20이고 여기는 50이고 여기는 40이잖아요. 그럼 요거 다 더하면 얼마일까요? 이렇게. 예, 우리 AD님이 지금 방송을 타실 수 있습니다. 40에다가 요 20을 더하고 요 50이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110볼트라고요. 110볼트. 자, 우리 AD님은 물리2를 공부 안 하신 게 분명합니다. 이게 바로 40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물리2를 공부하는 건데 40하고 50하고 20이 여기 걸렸다 해도 요걸 바로 이렇게 직접 더하면 그건 물리1이에요. 그건 물리1이고 이건 물리2기 때문에 여기 교류 걸어졌죠. 교류. 그러면 각각 축정 RLC의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 위상차가 생겼다는 것은 벌써 벡터적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벡터적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선생님 뜸 들이지 말고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딱 보세요. 자, 왜 40, 50, 20이라 했는지도 여러분 좀 이따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앞으로 시험에 자, 따라보세요. R 따라하세요. R 그 다음에 C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 겁나게 많이 나오는 건데 요거 저항 그 다음에 요건 전압 요것도 축전기에 저항에 걸리는 전압 L 코일에 걸리는 전압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류 I를 딱 쓰세요. 그럼 고재근 선생님이 지금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린지 총 점검합니다. 자, 저항이 걸려 우리 감독님이 여기 나오시죠. R이 저항이 걸려 있을 때 저항이 걸렸을 때는 전압과 전류가 위상차가 없다 그랬어요. 같다 이거죠. 그 다음에 L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VL은 요 I가 고정이에요. 고정 전류가. 그러면 V가 앞선다. V가 앞선다. 몇 도 앞선다? 90도 앞선다. 2분의 파이. 자, 그 다음에 C가 붙어 있는 경우에 RLC에서 C인 경우에는 전압이 뒤처진다. 누구보다? 전류보다. 그래서 전압하고 전류를 비교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쉬운 거예요, 이제. RLC. 선생님, 그러면 이거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결국 RLC니까 요 대각선의 길이가 결국 AD님한테 여쭤봤던 바로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전압 어떻게 구해요? V는 루트 뭐의 제곱? V 아래 걸리는 거의 제곱 플러스 이것에서 이걸 빼줘. VL 빼기 VC 이거의 제곱. 그래서 여기 나왔잖아요. 됐습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요게. 그 다음에 숫자로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40의 제곱 플러스 L 빼기 C 50에서 20을 빼면 얼마입니까? 30의 제곱. 그러면 이거는 피타고라스 할아버지가 3, 4 뭐라고 했어요? 5. 이거 50볼트예요. 50볼트. 그래서 정답은 이거 세 개 다 더하면 110볼트가 아니라 얼마라고요? 50볼트가 답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단순한 더하기를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벡터적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아주 강력하고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똑똑한 친구들은 선생님 그러면 저항에서는 전력, 에너지의 소비가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그러면 L은 전력, 에너지의 소비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그럼 C에서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면 L하고 C는 이런 애들은 저항과 같은 무슨 역할만 해요? 방해꾼. 그 방해꾼을 고재근 선생님이 임피던스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뭐라고요? 임피던스. 안 쓰는 말이잖아요. 임피던스. 그럼 임피던스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방금 전에 공부했던 R의 제곱. 벡터적으로 생각해야 돼. 벡터적으로. 그 다음에 플러스 XL 빼기 XC. 유도 리액턴스. 용량 리액턴스. 선생님 이걸 좀 더 자세히 써. R의 제곱 플러스 XL은 뭐라 했어요? 오메가 L. XC는 오메가 C분의 1 이거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선생님 요거 다 지워버릴게요. 그러면 이거 선생님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요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최대가 되려면 I는 R분의 V가 오메 법칙이잖아요. 근데 R의 역할을 해준 게 누구예요? R이라고 쓰지 말고 유식하게 임피던스. 자, 그래서 뭐 스피커 같은 데 보면 임피던스 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I는 Z분의 V예요. 그러면 선생님 전류가 최대가 되려면요 임피던스가 최저가 돼야 되거든요. 최소가. 그러면 요거 값이 최대가 되려면 오메가 L하고 오메가 C분의 1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오메가 L이 뭐예요? 2 바이 FL. 오메가 C가 뭐예요? 2 바이 FC 분의 1. 게임 끝. 이걸 지그자그로 곱하면 중요한 진동수가 나와요. 에? 이 F가 2 파이 루트 LC분의 1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주기는 어떻게 돼요? 뒤집으면 되잖아. 2 파이 루트 LC. 딱 보세요. 딱 보세요. 이게 바로 EBS 104.5 원리라고 그랬어요. 이 축전기한테 가르쳐 드렸는데 이게 바로 L과 C에서 L값 이 코일 고정 그 다음에 C 축전기의 용량 변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지금 EBS에서 지금 선생님이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자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바로 이렇게 돌리면 그렇죠. 병용판 축전기에서 면적이 달라져. 이게 바로 우리 아주 어렸을 때의 라디오라든가 텔레비전에서 드득 돌리던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겁나게 많이 나오죠. 이거 제가 청계천에서 어렵게 구한 레어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바로 고유진동수라고 한다. 그래서 고유진동수는 뭐냐? 전류의 값을 최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죠. 자료 정리해 나갑니다. 선생님이 쭉 말씀드렸던 내용들 결과론적으로 쫙 정리를 선생님이 친절하게 다시 해놨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V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V값은 벡터적 해석을 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임피던스도 벡터적으로 해석을 쭉 해주셔야 된다. 이때 요거하고 요거 두 개가 같아 버리는 상태가 됐었을 때에 이때 흐르는 진동수를 고유 진동수라고 이건 고유 주기라고 하면 되겠죠. 또 2파이 LC분의 1 이걸 뒤집으면 주기 T가 되죠. 자 그러면 프레시 자료가 또 있으니까 그 자료를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이제 LC 회로에서 조금 이따 이제 진동을 보게 될 텐데 프레시 자료 한번 볼까요? 바로 친절한 재근 씨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RLC 우리 겁나게 큰 값을 좋아하니까 전부 다 크게 해버리세요. 우리 AD님 전부 크게 해버리십시다. 자, 크게 해버려요. 크게 해버리시고 예. 자 보세요. 자 하시. 자 따라해보세요. R, L, C 그리고 합성된 게 여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RLC 그리고 스타트 버튼 누르면서 요 위에를 보여주실 거죠. 자 위에를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 R과 L과 C에 걸리는 위상차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매 순간 자 보세요. 매 순간 벡터적으로 더해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 RLC 회로를
이렇게 벡터적으로 전압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임피던스 값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 선생님 그러면 RLC 회로 벡터적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키 포인트입니다. 이제 그다음 강좌에서 문제 풀 거 이거 갖고 문제 다 푸는 거예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이걸로 문제를 다 풀겠습니다. RLC 회로 임피던스 그다음에 고유 진동수까지 정리해 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나머지 시간에는 그러면 LC 진동이라고 하셔도 되고 RLC 진동이라도 하셔도 되는데 정말 L과 C를 걸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진동이 발생해가지고 정말 EBS 104.5 FM 주파수를 들을 수 있는 건가? 들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바로 이건데요. RLC 회로를 딱 걸어놓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충전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R은 여러분들 무시하시고 요 L과 C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에다 충전을 완빵으로 한 다음에 B로 딱 연결해요. 그러면 이거 이제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전화가 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날까요? 자체 유도가 일어나요. 그러면 자체 유도가 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여기 다 바닥나죠. 그러면 여기 다시 또 충전이 됩니다. 그럼 다시 어떻게 됩니까? 방전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났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교류가 흐르긴 흐르는데 무슨 진동을 해요? 감쇄 진동을 해요. 뭐라고요? 감쇄. 그 감쇄 진동하는 이유는 뭡니까? 요 저항 때문에. 그래서 요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저항 때문에 감쇄 진동을 한다. 그래서 아하 정말 신기하네요. 여기 전기 에너지가 자기 에너지 여기 막 바뀐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자료 한번 보시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충전해 가지고 다시 방전이 돼 가지고 다시 충전되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게 주기T입니다. 주기T.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건 바로 이거예요. 제일 처음에 충전이 완빵으로 됐죠? 충전이 완빵으로 돼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방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 이렇게 자체 유도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쭉 갑니다. 쭉 가서 이렇게 와서 이제 바닥 다 바닥 났어요. 그리고 요 끝에 그림입니다. 선생님 난리 났어요. 플러스 Q하고 마이너스 Q하고 반대가 돼버렸어요. 이게 바로 2분의 T일 때야. 2분의 T일 때가 반대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쭉 다시 내려오셔서 쭉 따라오시면 다시 원래 상태로 이렇게 갑니다. 위로. 그래서 요 위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RLC 회로에서 정기적 진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 같은 경우에는 요 코일에서 일어나는 거 2분의 1 Li 제곱 그 다음에 여기 축전기에서 일어나는 거 2분의 1 2C분의 1분의 Q제곱 뭐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거 스프링 갖고 설명하던데 어떤 선생님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프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2분의 1 Li 제곱은 탄성 우리 스프링에서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건 2분의 1 KX 제곱 용수철에서 탄성력에 관한 위치 에너지로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이 K 값에 해당하는 것이 C분의 1이고 M 값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L로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이게 바로 스프링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일정하잖아요. 이거 두 개 더하면 일정하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되지 못하고 감쇄 진동하는 이유가 뭐다? 저항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죠. 자 넘겨봅니다. 그래서 이때 이 고유 진동수 다시 한번 RLC 회로에서의 그 진동수니까 2파이 루트 LC분의 L이다. 이것까지 오늘 알아주시면 기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5번째하고 6번째 공부했던 거 가지고 다음 시간에 만나서 문제를 선생님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EBS 물리 고재근 선생님.